제노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계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노프로는 가계도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전문가가 사례 발표 시 간간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니기에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가계도를 그려야 하는 경우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상담 전문가가 있기에 상담 전문가들에게 본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방법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자주 사용하실 분은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프로그램 다운로드 후 내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프로그램 상단 메뉴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사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프로그램 사용 화면 녹화가 중간에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 프로그램을 활용한 가계도 그리기를 연습해보는 영상입니다. 이 내용은 이 강에서 사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화면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도 그리기 프로그램은 먼저 제노프로.com 접속 후 프로그램 다운로드하여 내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사이트를 접속하면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면과 같이 다운로드 하시는 곳을 클릭하시면 파일 다운로드 그리고 화면 아래로 설치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설치가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컴퓨터 바탕화면에 제노프로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나타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려면 더블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와 같이 화면이 열립니다. 바탕화면에서 제노프로를 더블 클릭하면 열리는 첫 화면입니다.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기에 영상에 안내되는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할 의사가 없고 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것입니다. 불편하시다면 그리고 자주 사용할 프로그램이라면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X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예라는 곳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화면과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작업을 하려면 공간을 좀 더 넓혀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네모에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면이 더 넓혀질 것입니다. 가계도 그리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초록색 박스가 그대로 있네요. 초록색 박스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박스는 참고할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놓은 것이니 박스가 사라지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네모 박스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박스에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화면처럼 삭제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된 상태에서 컴퓨터 좌판 우측 상단 델키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클릭하면 사라진답니다. 이 화면이 가계도 그리기 기본 화면입니다. 이렇게 가계도 그리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부터는 프로그램 상단에 있는 메뉴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많이 복잡해 보이기 시작해서 어렵지 않을까? 과연 잘 따라할 수 있을까? 걱정하실 텐데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프로그램 상단에 메뉴와 도구 모음들이 있습니다. 메뉴 밑에 나타나는 도구들은
보기 메뉴에서 설정하시는 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메뉴 기능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가계도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기능을 클릭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도구 모음이 나타나도록 보기 메뉴에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왼쪽 붉은색 박스와 같이 앞에 체크한 내용이 도구 모음에 나타난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은 화면에 직접 나타나도록 설정하시는 것이 사용상 편리하답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초기 화면에서는 아래 도구들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도구는 클릭해도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에 몇몇 개의 도구들도 활성화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도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를 클릭하려면 가계도에서 대상자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가계도에서 대상자를 클릭한 상태에서만 도구를 클릭할 수 있답니다. 파일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편집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표시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블 보기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구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언어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클릭하셔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인 메뉴들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클릭해 보시면서 기능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도구 모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아래 하단에 있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도구에 살짝 가져다 놓으시면 도구마다 설명이 나타난답니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외우시면 가계도 그릴 때 작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우지 않아도 기능을 보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괜찮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구 설명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한 화면 녹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하면서 도구 내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자 2. 다문화 가정 3. 별거 4. 재결합 5. 이혼 6. 이혼 후 재결합입니다.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 8.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9.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이 의심됨 10. 알코올이나 약물남용 때문에 심각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문제가 있음 11. 신체적이나 정신적 질병에서 회복 중 12.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에서 회복 중 13.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에서 회복하고 있고 신체적이나 정신적 질병에서도 회복 중 14. 알코올이나 약물남용에서 회복 중이지만 신체적이나 정신적 질병이 있음 15. 신체적이나 정신적 질병에서 회복 중이나 알코올 또는 약물남용 문제가 있음입니다. 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도박 중독 17. 약물남용 18. 알코올 중독 19. 우울증 20. 비만 21. 암 22. 심장질환 23. 고혈압 24. 면역결핍증 25. 성병 26. 간염 27. 당뇨병 28. 관절염 29. 자폐증 30. 치매입니다. 가계도에서 내담자의 상태 표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1번과 같이 대상자를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구 모음에서 변경할 내용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3번과 같이 변경이 된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참고로 활성화는 화면처럼 대상자 주변에 검정색 점이 둘러싸이면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화면 녹화가 있으니 참고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관계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관계를 표시할 때는 화면처럼 두 사람의 대상자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을 클릭해서 활성화시킨 다음 컴퓨터 자판에서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른 대상자를 클릭하면 두 사람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두 사람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상단 도구 모음을 보시면 관계를 클릭할 수 있도록 도구들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관계를 클릭하셔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페이지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답니다. 앞에서 작업한 대로 두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관계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된 관계를 삭제하려면 표시된 관계의 마우스로 클릭 후 델키 또는 백스페이스 키를 클릭하시면 삭제가 된답니다. 다음 페이지 화면 녹화처럼 따라하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구 모음에서 관계 표시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았습니다. 앞에서 도구 설명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그 방법대로 마우스를 도구에 가져다 놓으시면 도구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활성화시킨 다음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감성적 관계 추가해서 이 모든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본 가계도 화면에서 아들과 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셨는지요? 화면처럼 마우스를 가져다 놓고 클릭하면 작은 가게도 그림 같은 것이 보입니다. 왼쪽은 아들 추가입니다. 오른쪽은 딸 추가입니다.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아들과 딸이 추가가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추가할 수 있답니다. 활성화된 것처럼 마우스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추가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난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다 가능합니다. 지금 화면처럼 그냥 클릭하시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계도 크기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기는 개별 대상자만 크게 할 수도 있고 전체 대상자의 크기를 모두 조절할 수 있기도 합니다. 주요 인물에 대해서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상단 도구모음에 있는 주요 인물 표시를 클릭해서 표현하면 됩니다. 크기를 조절하여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파일의 가계도를 옮겨 놓았을 때 전체적으로 크게 보이도록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답니다. 그럴 때에는 지금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창에서 대상자 전체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화면처럼 가게도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다음에 화면처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앞의 내용대로 실행할 때 지금처럼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대상자의 크기를 화면과 같이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절하시면 된답니다. 가계도 프로그램에서 도구 모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바에 있는 도구 모음을 직접 클릭해서 사용하시거나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대상자를 선택한 후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나타나는 내용을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만 이해하시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반복해서 기본적인 동작을 연습해야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익숙해지고 내 것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제 가족 마법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마법사는 아들과 딸을 추가할 때처럼 마우스로 클릭해서 활성화될 때 위에 작은 가계도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가족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활성화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단축키를 클릭 후 사용하셔도 된답니다. 화면에 있는 방법대로 한번 가족 마법사를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계도 중간에 선을 클릭하시고 위에 보이는 작은 가계도를 클릭해 보세요. 다음 화면과 같이 가족 마법사 팝업창이 나타난답니다. 이렇게 가족 마법사 팝업창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이름과 태어난 날에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직접 기재해 보세요. 그럼 가계도에 기재된 정보가 자동으로 기재되어 나타나게 된답니다. 여기서 개인 정보를 다 기재했다면 확인을 클릭해 주시고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추가를 클릭한 후 다른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추가 기재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홍길동, 어머니 신청이가 태어난 날과 사망한 날, 그리고 아들 정보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의 결과와 같이 가계도의 개인 정보가 기재되는 것을 보실 수 있답니다. 가족 마법사를 실행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 마법사를 실행해서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시 마법사를 실행하시려면 화면과 같이 가계도 중간 라인을 클릭하면 아들과 딸, 가족 마법사를 실행할 수 있는 작은 가계도가 다시 활성화된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꼭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마법사에서 딸을 추가하고 강아지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가족 마법사를 활용해서 기본 가족을 설정하신 후에 작업하셔도 됩니다. 화면 녹화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잘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 표시를 설정할 경우 가계도 중간 라인을 클릭해서 활성화시킨 이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을 화면처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본인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지금 화면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은 앞의 내용과 같습니다. 가계도에 텍스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네모 안에 있는 A와 텍스트 A가 보이시죠? 그곳을 클릭하면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 글 상자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박스를 클릭한 후에 가계도에서 텍스트를 기입할 작업 공간에 두고 마우스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텍스트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여기서 텍스트 상자를 다시 더블 클릭하면 텍스트를 기입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난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기입할 수 있는 팝업창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을 적으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가계도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아래 텍스트 옵션은 글자 색이나 크기 등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랍니다. 가계도에 텍스트로 기재할 내용이 있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내용을 기재하시고 가계도에서 나타난 텍스트 상자를 적절한 위치로 이동해서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계도 그리는 작업을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한 가계도 그림은 내 컴퓨터에서 저장할 수 없답니다. 따라서 가계도를 작성한 이후에는 바로 한글 파일로 옮겨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하자면 한 번에 작업을 완료해서 바로 저장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계도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작업한 내용은 다음 가게도 작업을 하려고 화면을 열 때 마지막 작업 화면이 남아 있어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업한 이후에는 항상 저장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가계도 작성 시 프로그램으로 그려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안내된 내용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의 기능을 이것 저것 클릭해 보시면서 기능을 살펴보시는 것도 필요하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가계도 사례를 가지고 실제로 그리는 연습 화면을 녹화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은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